안녕하세요. 인원의 신인호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 드디어 멋진 실버 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인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과 더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님들의 호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많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장독, 호미, 손님 이렇게 세 가지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의견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세 가지 중에서는 총 6,900분이 투표를 해주셔서 손님이 48%로 1위, 그리고 장독이 34%로 2위, 그리고 호미가 18%로 3위를 차지했는데요. 손님이라는 의견을 1위로 해주셔서 저희가 구독자님들을 이제 손님이라고 표현한 게 맞지만 많은 고민 끝에 또 다른 의견도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손님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다른 호칭들과 많이 겹쳐서 우리들만의 특별함을 좀 잃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1위는 손님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투표를 많이 해주신 장독으로 앞으로 구독자님들을 부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장독님들이라고 앞으로 부를 텐데요. 장독의 의미는 처음에 장을 담그게 되면은 처음에는 하얀 소금물이었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옅은 갈색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진한 진간장이 되어 그렇게 저를 간장으로 표현하면은 구독자님들이 장독이 되어서 저를 품어주시는 만큼 하나하나 지금부터 같이 무르익어서 나중에 진간장이 되자라는 뜻을 한번 담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께서 10만 기념으로 궁금해하셨던 Q&A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장독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셨던 것 첫 번째, 영상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영상 기획, 촬영, 편집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가장 궁금해요. 제일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영상 퀄리티가 좋다 보니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PD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PD님과 함께 우리나라 한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영상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제가 전체적으로 계절 음식이나 아니면 이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들을 기획을 하면은 PD님 두 분께서 같이 평소에 촬영을 진행해 주시고 편집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한우 내장 같이 좀 긴 내용 같은 경우에는 PD님 지인분들이 함께 내려와서 도움을 또 주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전통 한식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를 시작을 했어요. 18살이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한번 태백이랑 이바지 음식을 배워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고 흥미가 있어서 한번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우리나라 음식도 이렇게 잊혀진 것들이 많고 또 새로운 것들이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글로벌 한식 조리학과에 진학을 하여 그쪽에서 더 깊은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집에 항상 상주 중이신가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서울과 서천을 오가며 5도 2촌, 4도 3촌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생업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서천에서는 한식과 또 그를 위한 농사일을 하며 함께 서천 생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귀농하신 이유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서천에 터를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완벽히 여기에 귀농해서 생활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을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천으로 자리를 잡게 된 이유는 지인을 통해서 이걸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와봤더니 폐가였긴 했지만 앞으로는 논밭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뒤에는 산이 있어서 공간이 탁 트임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멋진 한식을 선보이면은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쪽으로 선택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촬영하지 않는 날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요? 촬영하지 않는 날에도 서천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지 않는 날에는 보이지 않는 밭일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안일도 하면서 또 밭에서 나은 작물들을 이용해 소박한 밥상도 해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서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업을 위해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제가 아내와 함께 또 오순도순 시간도 보내면서 최근에는 대학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어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나레이션을 안 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나레이션을 통해 많은 분들께 함께 이야기를 소통하며 그거를 좋아해 주신 분도 많이 계셨지만
반대로 나레이션으로 인해 몰입에 좀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한 좀 더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나레이션을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나레이션이 빠지더라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함께 소통을 하고 또 거기서 우리 장독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장독님들께서 앞으로 궁금한 것들 있다면은 커뮤니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영상에서 은사님을 종종 언급하셔서 은사님은 어디에서 만난 분인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은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한식을 하다 보니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이 하나하나 제 은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지금 담그는 장부터 장아찌, 발효 음식 모든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반을 좀 다져주신 분이에요. 네, 대학교에서 만났던 박영란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한식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도 저한테 많이 알려주시고요. 꼭 조리법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인생에 전반적으로 큰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고조리서를 언급하시던데 궁중요리에 대해서만 기술된 책인가요? 고조리서가 쓰일 당시에는요, 일반 서민들이 글자로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궁중이나 아니면은 방가에서 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양반들이 궁중을 오가며 소통을 했기 때문에 궁중 음식뿐만이 아니라 양반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 그리고 반대로 양반들은 밖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 또 서민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들 중에서 좋은 음식들이 함께 기록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호님이 제일 좋아하는 한식은 어떤 거예요? 항상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덕분에 저도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은요, 일품 요리로 딱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딘가를 갔을 때 반찬이 정말 맛있는 곳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반찬 속에는 나물부터 김치, 그리고 약간의 조림도 있고 다양한 조리법과 함께 그곳에 식재료 사용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찬이 그렇게 하나씩 맛있다 보면은 메인 요리인 음식도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점에서 김치가 맛있으면은 그 음식점은 맛있는 거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처럼 처음에 차려진 반찬이 저는 제일 즐거움을 주는 요리들인 것 같습니다. 셰프님께서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으신 한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누군가에게 대접받기 위한 한식이다 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고, 항상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저를 위해 정말 정성 들여 요리를 해준다면은 그게 무엇이든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들었던 음식들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든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이 노래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음식은 예상치 못하게 콩국수였습니다. 네. 콩국수는 제가 평소에도 즐겨 먹어서 좀 간단함을 보여드리기 위해 생각을 했던 메뉴였는데요. 서울에서는 항상 콩국수를 할 때 믹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요리를 했었어요. 근데 인원회에서는 믹서기를 사용하지 않고 옛날 방식이 어땠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맷돌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은 맷돌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맷돌을 사용했는데 정말 아침부터 거의 해가 질 때까지 맷돌질하고 콩 불리고 하면서 콩국수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졌던 음식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웠던 만큼 제가 단연코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정말 그 콩국수였던 것 같아요. 믹서기로 갈았을 때랑 다르게 맷돌을 통해서 으개지면서 나왔던 그 콩즙과 그 거친 질감이 너무 맛있고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음식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데 각 지방의 옛 특색 음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각 지방의 향토 음식들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의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함께 공부를 해가며 또 좋은 음식들은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식을 즐기는 모습이 영상에서 그대로 전해집니다. 언제쯤 인호님 레시피를 접할 수 있을까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레시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레시피를 보여드리기 위해 따로 편집을 진행하게 되면은 좀 본편을 올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근차근히 레시피를 정리를 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추후 서울에 한식당을 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올 때 서울에 있던 레스토랑을 정리하고 왔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레스토랑을 다시 오픈할 계획은 없는데요. 물론 언젠가는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주셨던 질문인 것 같아요. 구독자 초대 계획은 없으신지요? 처음에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장독님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깊게 고민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네가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곳인데 다른 외지인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은 어른분들에게 조금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저 이장님이나 아니면 마을 주변 어르신들이랑 조금 더 관계가 도독해지면은 언젠가 이해해 주실 수 있을 때 한 분씩 초대하는 걸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튜버로 한식을 알리고 계신데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을 하실지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현재는 음식을 위주로 다양함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음식 가장 큰 특징은 그쪽에 식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어떤 기물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또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문화들을 같이 이야기 드리면서 앞으로의 식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장독님들 앞으로도 100만, 1000만까지 응원 열심히 또 부탁드리고요. 저도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는 인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